임플란트 뿌리의 반 이상이 뼈가 녹았다. 그러면 거의 못 살린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급속고리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랬을 때는 임플란트를 다시 수술할 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빼야 된다. 그 임플란트 재수술이 자연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자연치아는 일단 뽑고 나면은 그 안에서 치유되는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자체 치유가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뼈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살살살 갈아내서 제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뺀 부위는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이 덮이는 것도 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뽑고 재수술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임플란트 실패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은 뼈 안에 박혀있는 뿌리,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 두 가지가 다 문제 생길 수도 있고 하나만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머리에 문제 생기는 거를 저희는 기계적 합병증이라고 해요. 기계적 합병증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내 뿌리가 건강하면 머리 부분은 언제든지 기계 부품처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아플 것도 없고 교체가 가능한데, 다만 기계적 합병증이 계속 나타나는 분들은 대부분의 원인은 과도한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사가 풀린다든지 뭐가 잘 깨진다, 그러면 내가 잘 때 이를 갈거나 깎물거나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너무 많이 씹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뿌리죠. 그쪽에 이제 잇몸과 뼈 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물학적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고 주위염이 있는데, 주위 점막염은 뭐냐면 임플란트 뿌리가 있으면 뼈가 감싸고 그 위에 잇몸이 덮고 있잖아요. 잇몸만 염증 생긴 걸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해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조금 간질간질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그냥 가볍게 청소하거나 소독하고 잇몸 치료하면은 뼈가 안 녹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요. 근데 이거를 좀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계속 방치를 하면 뼈까지 침투하게 돼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약해서 한 번 잘 심어진 임플란트 정말 오래 쓰는데, 뼈가 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녹는 속도가 자연치아보다 빨라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기 전에 주위 점막염 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위염이 되더라도 정말 조금 녹았을 때 또 회복이 되거든요.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하냐? 잇몸을 살짝 열어서 주위에 있는 염증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면 뼈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해요. 근데 내가 임플란트 뿌리의 반 이상이 뼈가 녹았다. 그러면 거의 못 살린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긁어내는 잇몸 치료밖에 없었거든요. 뼈 이식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근데 요새는 저희가 이제 긁어내는 잇몸 치료를 하면서 PDRN이라고 DNA 주사 또는 연어 주사라고 하는 재생 주사요법을 같이 썼을 때, 예전에는 이 정도면 못 살렸다 싶은 임플란트도 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염증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치과 오셔서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럼 왜 생기느냐? 생물학적 합병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임플란트 수술할 때 뼈 이식 같은 게 조금 잘못됐을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조기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두 번째,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없던 치아를 다시 재건한 거기 때문에 잇몸이 좀 내려가게 되고 음식물이 잘 껴요. 그래서 자연치아보다 2배 정도 청소를 잘 해줘야지 유지가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땐 전신적인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당 수치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말초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잇몸인데, 음식물 좀 껴도 말초혈관이 많으면 거기서 방어물질이 계속 나오면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또 건강하게 쓰려면 당 관리도 잘하고 담배 같은 것도 금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빼야 된다. 그 임플란트 재수술이 자연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자연치아는 일단 뽑고 나면은 그 안에서 치유되는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자체 치유가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 뽑으려면 뼈랑 뼈 사이 용접된 것처럼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빼냐? 뼈를 갈아내야 되겠죠. 뼈를 갈아내면 우리가 임플란트 빼고 또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뼈를 다 갈아내면 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살살살 갈아내서 제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뺀 부위는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이 덮이는 것도 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뽑고 재수술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임플란트 재수술할 때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어쨌든 회복은 되니까 정말 오래 기다린다, 그리고 수술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회복하는 시기에 내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력을 좀 도와준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뽑고 나면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거 그냥 놔두면 그 구멍이 회복되고 좋은 잇몸이 차오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잘 안 차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뽑고 나서 치유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자연적인 회복력에 맞게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회복력을 증가시켜주면 뼈가 잘 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술이 쉬워지죠. 그래서 저희는 급속고리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임플란트 뽑은 자리에다가 바로 뼈 이식을 하면서 성장 인자를 포함한 PDRN 주사, 특수 콜라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장 능력을 그냥 놔뒀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여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실되는 잇몸의 양이라든지 뼈의 양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연치만은 못하지만 거의 80% 가깝게 뼈나 잇몸이 차오르는 걸 경험하고, 그랬을 때는 임플란트를 다시 수술할 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